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KBS 통합뉴스룸 5시 뉴스입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한파 경보가 발효 중입니다. 이번 강추위는 주말까지 계속되겠는데요. 먼저 재난방송센터 연결합니다. 오수진 기상캐스터, 눈 상황부터 좀 보죠. 제주도에 눈이 계속되고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제주도에는 대설경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눈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KBS 재난방송센터의 제주 한라산 성판악의 등산로 입구 CCTV인데요. 지금 등산로 입구가 눈에 쌓여 볼 수 없고요. 특히 저 눈 속에 갇힌 경차만 봐도 지금 쌓인 눈의 높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호남 서해안과 제주도, 충남 서해안 지역에서는 모레까지 눈이 계속되겠습니다. 울릉도 독도와 제주 산간 지역에는 최고 30cm 이상, 제주도에도 최고 15cm가량의 폭설이 더 이어지는 가운데 호남 서해안 지역은 최고 8cm, 충남 서해안과 호남 서부 내륙 지역에서도 최고 5cm가량의 눈이 더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강추위까지 겹쳤습니다. 제주도를 비롯한 대부분 지역에 한파 경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밤낮 할 것 없이 계속해서 추위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 오늘 아침 서울에서는 영하 18.6도까지 떨어지면서 20년 만에 가장 낮은 기온을 기록했고요. 그 밖에 일부 내륙 지역에서도 올 겨울 들어 가장 낮은 기온을 기록한 곳이 많습니다. 주말에도 추위는 계속되겠습니다. 영하 15도 안팎까지 떨어지겠고 한낮에도 계속 여전히 영하권에 머물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기상정보였습니다. 서울시가 그제 제설 작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재난 시스템 전반을 재정비하겠다고도 했는데요. 한편 한강에서는 올겨울 들어 처음으로 얼음을 깨는 쇠빙선 작업이 진행됐습니다. 민정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시가 그제 제설 작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해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며 사과했습니다. 예보 이상의 강도 높은 조처를 해야 했음에도 부족함이 있었다고 인정했습니다. 서울시는 폭설 한파 재해 예방 매뉴얼을 포함해 재난 시스템 전반을 원점에서부터 재정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눈이 오면 치우는 사후적 제설 대책에서 눈이 오기 전 미리 대비하는 사전 대책으로 전환하고 이번처럼 폭설에 한파가 동반되는 등 다양한 상황에 대비한 제설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먼저 사고 다발 지역과 차량 정체 지역에 제설 감지 시스템을 도입하고 온도가 내려가면 열 에너지를 방출하는 제설 시스템도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설 장비가 진입하기 어려운 이면도로와 골목길에도 제설제가 빠르게 도포될 수 있도록 소형 제설 장비 도입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했습니다. 이번 한파가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출퇴근 시간에 지하철을 집중 배차하고 시내버스 야간 감축 운행도 한시적으로 해제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오늘 서울의 최저기온은 20년 만에 가장 낮은 영하 18.6도를 기록했습니다. 서울시는 쇠빙선을 투입해 올겨울 들어 처음으로 한강 쇠빙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여의도 순환구조대는 오늘 오전 서울 여의도에서 잠실대교 수중부 앞까지 약 30km 구간의 얼음을 깨트렸습니다. 순환구조 활동을 위한 출동로를 확보하고 수상택시와 유람선 등 민간 선박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매서운 한파가 이어지면서 전국에서도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오전 10시 반을 기준으로 전국에서 계량기 동파 634건, 수도관 동파 13건이 보고됐다고 밝혔습니다. 전국 18개 도로가 통제되고 있고 항공기는 42편 결항했습니다. KBS 뉴스 민정입니다. 이렇게 서울은 오늘 20년 만에 가장 추웠습니다. 지금도 체감 온도가 영하 20도를 웃도는 수준인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네, 이유민 기자, 날씨가 많이 춥죠? 네, 여전히 많이 춥습니다. 쥐고 있던 손난로가 이렇게 딱딱하게 굳어버릴 정도로 날이 많이 찹니다. 지금 서울은 영하 12도로 오전보다 기온이 조금 올랐지만 체감 기온은 영하 20도를 웃도는 수준입니다. 직장인들이 많은 이곳 서울 여의도 인근에는 두꺼운 외투를 입고 빠르게 발걸음을 옮기는 시민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아침에는 한파 속에서 출근하는 시민들도 만나봤는데요.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죠. 예, 서울에 살면서 이렇게 추워 보기는 5손가락 안에 들 정도로 매우 오늘 날씨는 추웠습니다. 그 귀가 너무 아파가지고 추워서 모자 샀습니다.
오전에는 2001년 이후 가장 낮은 최저기온인 영하 18.6도까지 기온이 떨어졌는데요. 20년 만에 최저기온입니다. 한낮에도 기온은 영하 10도 안팎을 기록하며 하루 종일 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노약자와 어린이는 되도록 밖에 나오는 걸 삼가주시고 외출하시는 분들은 옷을 여러 벌 겹쳐 입고 방한용품도 챙기셔야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제 내린 눈이 아직 다 녹지 않아서 길이 많이 미끄러울 텐데 이 도로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크게 막히는 구간은 없습니다. 서울경찰청은 길이 미끄러울 것을 대비해 차를 두고 나오는 시민들이 많기 때문에 도로 상황은 원활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제설 작업이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곳이 있어서 운전하시는 분들은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또 기록적인 한파 속에서 정전 사고가 곳곳에서 발생해 일부 지역 주민들이 불편을 겪기도 했습니다. 오늘 새벽 인천시 부평구의 한 변전소에서 불이 나 이 여파로 계양구와 부평구 일대 전기 공급이 중단됐습니다. 앞서 어젯밤 10시쯤엔 서울 서초구 서초동 일대 1,300여 세대에 1시간가량 전기 공급이 끊긴 일도 있었습니다. 추위로 전열기 사용량이 늘면 과부하가 걸려 전력 차단기 전원이 내려갈 수 있다고 한전은 설명했습니다. 전력 차단기를 비롯해 수도 계량기나 보일러가 얼어서 터지지 않도록 각 가정에서 주의 깊게 살펴보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여의도역에서 KBS 뉴스 이유민입니다. 연일 한파특보가 이어지고 있는 강원도도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오늘 인제 향로봉의 최저기온은 영하 30도 가까이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춘천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네, 박상용 기자, 강원도는 아무래도 더 추울 것 같은데요. 날씨 어떻습니까? 네, 저녁때가 되면서 기온이 더 떨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춘천의 기온은 영하 12도를 가리키고 있는데요. 간간히 강한 바람까지 불면서 체감 온도는 영하 20도 아래로 떨어진 상황입니다. 제가 나와 있는 이곳은 춘천의 도심하천인 공지천 하류입니다. 하천폭이 상대적으로 좁은 공지천은 한눈에 봐도 얼음이 두껍게 얼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의암호는 워낙 넓어 아직까지 얼음이 많이 얼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강원도의 오늘 아침 최저기온을 보면 인제 향로봉이 영하 29.1도까지 떨어졌습니다. 또 홍천 내면과 춘천 등 영서 내륙 지역의 기온도 영하 20도를 밑돌았고 한낮 기온도 영하 10도 안팎에 머물렀습니다. 강원도에는 지난달 29일 이후 열 하루째 한파특보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현재 춘천 등 영서 모든 지역에는 한파경보가, 동해안 5개 시군에는 한파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영서 지역의 경우 지난해와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기온이 10도 이상 낮은 상황입니다. 강추위가 계속되면서 피해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한파특보가 내려진 지난달 29일부터 어제까지 강원도에는 한랭질 환자 2명이 발생했습니다. 평창에선 동상, 삼척에선 저체온증 환자가 나왔습니다. 또 강원도 내 대부분 지역에서 계량기 동파 사고가 80여 건이 접수됐고 태백과 정선 등 일부 지역에선 수도관 동파 사고도 11건이나 발생했습니다. 이에 따라 강원도는 인력 6,700여 명을 투입해 홀몸 노인이나 취약계층 보호에 나섰고 긴급 생활민원 지원반도 가동하고 있습니다. 한편 냉동고보다 차가운 날씨가 계속되면서 인제와 대관령 등의 황태 덕장은 모처럼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춘천 구곡폭포와 인제 인공폭포 등 작은 폭포들엔 빙벽이 만들어지면서 장관을 이루고 있는데요. 강원지방기상청은 이번 추위가 다음 주 초까지 계속될 것이라며 노약자 등 취약계층은 외출을 삼가고 저온이나 동파 피해를 입지 않도록 농작물과 시설물 관리에 주의해달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춘천 공지천에서 KBS 뉴스 박상용입니다. 네, 앞서 전해드렸듯이 제주는 이틀째 많은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항공편도 대부분 결항돼 제주공항은 사실상 멈춰섰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네, 허지영 기자, 제주 상황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제주에 많은 눈이 내리며 제주를 오가는 항공편 대부분이 결항했습니다. 제주공항엔 대설과 급변풍, 강풍특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오늘 오후 4시 기준 제주공항에서 운행 계획이던 항공편 202편 가운데 197편이 결항했습니다. 지금까지 승객을 태우고 출발한 항공편은 단 한 편뿐입니다. 어제도 140편이 결항돼 현재까지 관광객 16,000여 명이 제주에 발이 묶였고요. 내일도 눈이 예보돼 이용객들은 사전에 운항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제주 산지엔 사상 첫 한파 경보가 이어져 오늘 아침 최저 기온이 영하 16.2도까지 떨어지는 등 올겨울 들어 가장 추웠는데요. 제주 전역엔 대설특보도 발효돼 지금도 곳곳에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어제부터 지금까지 한라산 윗세오름에 80cm 가까운 눈이 쌓였고 해안 지역에도 많은 곳엔 30cm 넘는 눈이 내려 쌓였습니다. 이 때문에 제주시와 서귀포시를 잇는 한라산 1100도로와 516도로 등 일부 산간도로의 차량 운행은 전면 통제됐습니다. 제주 앞바다와 남해 서부 서쪽 먼바다에도 풍랑주의보가 발효돼 소형 선박의 운항이 통제되고 있습니다. 제주지방기상청은 휴일인 모레까지 산지의 많은 곳은 30cm 이상, 해안에는 많은 곳은 15cm의 눈이 더 내리겠다고 예보했습니다. 지금까지 제주에서 KBS 뉴스 허지영입니다. 국내 코로나19 상황 알아봅니다. 오늘 신규 확진자는 674명입니다. 확산세가 진정되고 있는 모습입니다만 사망자는 또 하루 만에 35명이 늘었고 위중증 환자도 400명이 넘습니다. 재난방송센터 연결합니다. 네, 이혜진 기자, 신규 확진자 현황 정리해 주시죠. 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674명입니다. 해외 유입은 41명이고요. 국내 지역사회 감염은 633명입니다. 위중증 환자는 4명이 늘어서 여전히 400명대 초반을 유지하고 있고요. 사망자는 역대 두 번째로 많은 35명이 나왔습니다. 나흘째 1,000명 아래의 신규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데요. 새해 들어 1,000명이 넘는 신규 확진자가 나온 건 2번이고 나머지는 모두 그 아래였습니다. 지난해 11월 중순 이후 벌써 2달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 이 3차 대유행의 기세가 다소 주춤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최근 일주일 상황을 보면요. 신규 확진자는 하루 평균 800명 정도입니다. 직전 한 주에 1,000명과 비교하면 200명 정도 줄어든 겁니다. 방역당국은 확산세가 서서히 진정되며 원만한 감소세에 접어들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강추위의 영향으로 실내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늘고 있어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네, 신규 확진자를 지역별로 좀 확인해 볼까요? 계속 수도권에 집중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신규 확진자를 보면요. 경기도가 가장 많아서 236명이고요. 서울이 186명입니다. 인천까지 더하면은 수도권이 국내 발생 확진자의 약 70% 정도인데요. 수도권에서 진행 중인 주요 집단 감염 상황을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동부구치소와 관련 확진자가 1,177명까지 늘었습니다. 서울 구로구의 요양병원과 관련해서는 225명이 확진이 됐고요. 그리고 대규모는 아니지만 병원과 이렇게 사업체 등에서도 집단 감염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사망자가 35명 증가했다고 앞에서 전해드렸는데요. 지난해 12월 15일 이후 3주 동안 사망자는 하루 적게는 10명에서 많게는 40명까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요양병원 등 고령층의 감염이 확산하면서 위중증 환자가 400명대로 늘어난 것의 영향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강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실내에서 있는 시간이 늘어날 텐데 춥더라도 꼭 주기적으로 환기를 해야 합니다. 마스크 착용 등 개인 방역 수칙도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지금까지 재난방송센터에서 KBS 뉴스 이혜진입니다. 지난 한 주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가 전주보다 200명 이상 감소했는데요. 정부는 거리두기 동참에 따른 성과라고 평가하면서도 이번 거리두기 기간에 400~500명 정도까지 더 줄여야 한다고 봤습니다. 김진호 기자입니다. 지난 일주일간 하루 평균 코로나19 환자 수는 765명이었습니다. 전주에 비해 211명가량이 줄어든 수치입니다. 병상 여력도 상당 부분 회복했습니다. 어제 기준으로 사용 가능한 중환자 병상은 전국 195개, 이 중 수도권엔 95개입니다. 정부는 거리두기 동참 등에 따른 일부 방역 성과라고 평가했습니다. 실제로 이번 주 전국 평일 이동량은 지난주에 비해 4.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이번 거리두기 기간에 신규 확진자 수를 400에서 500명 정도까지 떨어뜨려야 한다고 봤습니다. 17일까지 예정돼 있는 수도권 2.5단계와 이 5인 이상 집합 금지 등의 특별 조치들을 좀 집중감 있게 실시해서 이 감소세를 충분히 떨어뜨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험 요인은 바이러스 전파가 쉬운 겨울철이라는 점과 변이 바이러스 등이 꼽힙니다. 변이 바이러스 감염은 1명 더 추가돼 모두 16명이 감염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어제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와 접촉한 일가족 4명 중 3명이 감염됐다고 발표됐는데 나머지 1명도 변이 바이러스로 확인된 겁니다. 방역당국은 동거 가족 외에 추가 접촉자는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백신 접종 추진단은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을 단장으로 오늘부터 가동됩니다. 다음 달 말쯤부터 백신 접종이 시작되도록 준비하고 사후 관리까지 전담하는 곳입니다. 질병청은 백신 접종을 통해 올 11월까지 집단 면역을 형성하겠다는 목표입니다. 한편 서울시 안에서 어제 하루 집계된 코로나19 확진자는 19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양천구에 있는 요양시설은 어제 1명이 추가 확진돼 관련 확진자는 42명이 됐고 동대문구 소재 역사 확진자도 1명이 늘어 총 11명이 확진됐습니다. 서울시는 강추위 탓에 환기가 불충분한 경우가 많다며 방역 수칙 준수를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김진호입니다. 대구 경북에서는 오늘 48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특히 경북은 수도권을 제외하고 가장 많은 확진자가 나왔는데 구미 간호학원발 집단 감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네, 정혜미 기자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네, 오늘 0시 기준 경북의 신규 확진자는 30명입니다. 어제보단 줄었지만 서울과 인천, 경기를 제외하고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신규 확진자입니다. 먼저 구미에서 간호학원 확진자의 접촉자 3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칠곡에서도 2명이 확진되면서 구미 간호학원 관련 누적 확진자는 사흘 동안 경북에서 21명으로 늘었습니다. 특히 간호학원 확진자 중 2명은 지난 4일 구미의 한 병원으로 실습을 나간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이들은 침상 정리 등 보조를 했고 환자와 직접적인 대면은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단 병원 내 간호조무사 등 종사자 32명에 대한 전수검사에선 모두 음성이 확인됐는데 만일을 위해 오늘까지 입원 환자 50명도 전수검사를 거쳐 모두 퇴원시킬 계획입니다. 이 밖에 구미 송정교회 관련 4명을 비롯해 구흥교회, 영주교회 등 교회발 감염도 7명 추가됐습니다. 포항에선 상주 BTJ 열방센터 방문자 검사에서 1명이 확진됐는데 열방센터 방문자 가운데 상당수가 연락이 닿지 않고 있어 추가 확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대구에선 오늘 0시 기준 18명이 확진됐습니다. 나눔 연합의원 접촉자 정리 중에 1명이 확진된 것을 비롯해 광진 중앙교회와 성덕교회에서 3명이 확진됐습니다. 그 밖에 확진자 접촉으로 7명이 나왔고 나머지 6명은 감염원을 조사 중입니다. 지금까지 대구에서 KBS 뉴스 정혜미입니다. 코로나19가 우리의 졸업식 풍경도 바꿔놨습니다. 큰 강당에서 수백 명이 꽃다발을 들고 축하해주던 모습은 옛일이 됐는데요. 초유의 비대면 졸업식 현장을 최승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온라인 졸업식이 한창인 충북 청주의 한 초등학교입니다. 전교생 대표가 교장실에서 졸업장과 상장을 대신 받습니다. 학생들은 비말 칸막이가 설치된 교실에서 온라인 생중계로 졸업식을 시청합니다. 후배들이 직접 불러주던 졸업식 노래도 미리 제작된 동영상으로 대신합니다. 비대면으로 하긴 하지만 담임 졸업식 주도 하에 아이들이 추억 남길 수 있도록 세세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등교길이 번번이 막혀 온라인 수업을 이어가던 학생들이 졸업식마저 비대면으로 치렀습니다. 오늘 마지막 친구들 보는 날인데 마스크 쓰고 그러니까 서로 같이 붙지도 못하고 마지막으로 얘기도 하고 싶은데 얘기도 못하고 그런 점이 아쉬웠어요. 충북 음성의 한 고등학교는 이번 졸업식을 온라인 유튜브 채널에서 방송했습니다. 선생님과 후배들의 축하 인사는 미리 녹화한 뒤 내보냈습니다. 학생들은 각각 교실에서, 학부모 등 가족들은 집이나 차 안에서 휴대전화로 졸업식을 시청했습니다. 처음이고 혼란스러운 점도 있었지만 안전을 위해서는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어서. 코로나19 속에 정든 학교를 떠나는 학생들은 난생 처음 열린 비대면 온라인 졸업식으로나마 아쉬움을 나눴습니다. KBS 뉴스 최승현입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법원에 의미 있는 판결이 오늘 나왔습니다. 법원은 피해자들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여 일본 정부가 한 사람당 1억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김채린 기자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고 배춘희 할머니 등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 오늘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2015년 12월 소송 절차가 시작된 지 5년여 만에 나온 결론입니다.
재판부는 위안부 제도 운영이 당시 일본 제국에 의해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자행된 반인도적 범죄 행위라며 이는 국제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한 국가는 다른 나라의 법원에서 재판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국제법상 주권 면제의 원칙을 이번 사건에서까지 인정할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일본이 벌인 위안부 강제 연행과 성적 학대 등 일본의 불법 행위 사실이 모두 인정되고 피해자들은 상상하기 힘든 극심한 고통을 받았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면서 피해자들이 제대로 된 사과와 배상을 받지 못하고 있는 사정 등을 고려하면 일본 정부는 적어도 피해자들이 청구한 1억 원 이상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아울러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이나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로 인해 피해자들의 개별적인 손해배상 청구권이 소멸됐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을 상대로 낸 소송에 대해 한국 법원의 판결이 나온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피해자 지원 단체들은 일제히 환영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는 13일에는 고 김복동 할머니와 이용수 할머니 등 또 다른 피해자들이 일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1심 선고가 예정돼 있습니다. KBS 뉴스 김채린입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한국 법원이 위자료 배상 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해 일본 정부가 공식 항의했습니다. 일본 외무성은 오늘 오전 남관표 주일 한국 대사를 초치해 이번 판결에 대해 항의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일본 외무성 간부는 상식과 국제법 등 모든 면에서 있을 수 없는 판결이라는 입장을 기자단에 밝혔다고 일본 NHK가 전했습니다. 일본 언론들은 관련 소식을 속보로 전하며 이번 판결이 한일 관계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오늘 국회에서 코로나19 관련 긴급 현안 질의가 열렸습니다. 야당은 정부가 백신 수급과 방역에 실패했다고 몰아세웠고 여당은 국민 불안을 조장하는 정치 공세라며 맞섰습니다. 손서영 기자입니다. 코로나19 관련 국회 긴급 현안 질의에서 여야는 백신 수급과 접종, 방역 성패 등을 물었습니다. 국민의힘은 정부가 백신 확보에 소극적이었고 자랑하던 K방역도 실패했다고 비판했습니다. K방역 자랑할 수 있습니까? 국민들의 목소리를 철저히 외면하는 K는 죽음을 뜻하는 킬이 아닌가. 민주당은 K방역은 국민협조를 바탕으로 과학적 소견의 원칙으로 추진돼 전 세계 표준이 됐다고 맞섰습니다. 가장 큰 가짜뉴스는 대한민국의 방역이 실패했다고 주장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방역과 백신은 과학인데도 불구하고 정치화되고 말았습니다. 정세균 총리는 최근 감염 재생산 지수 하락 추이 등을 들어 코로나19 3차 대유행이 정점을 통과했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동부구치소 집단 감염 사태와 관련해선 정부가 관리하는 시설에서 많은 확진자가 발생한 데 대해 송구하다며 거듭 머리를 숙였습니다. 거리두기 단계 조정은 상황을 면밀히 검토해 조정하겠다고 했고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선 지금 논의하기는 조금 빠르다며 3차 지원금을 제때 집행하는 게 우선이라고 답했습니다. 임시국회 마지막인 오늘 여야는 중대재해법과 생활물류법 등 민생 관련 법안을 처리합니다.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이른바 정인이법도 처리될 예정입니다. 개정안은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의 신고가 있을 때 즉각 수사에 착수하도록 하고 경찰관과 전담 공무원 업무방해 시 처벌 수위도 높였습니다. KBS 뉴스 손서영입니다. 미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의 의사당 폭력 점거 사태의 후폭풍이 거셉니다. 트럼프 내각 장관 등 측근들이 줄줄이 사퇴 의사를 밝혔고 민주당은 트럼프 행정부 내각에 대통령 직무 정지를 요구했습니다. 김덕훈 기자입니다. 10여일 남은 트럼프 행정부에 균열이 커지고 있습니다. 일레인 차후 교통부 장관에 이어 베시 디보스 교육부 장관까지 사의를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지지 시위대가 의사당을 난입한 지 하루 만입니다. 초유의 사태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책임과 관련해 무관치 않다는 분석입니다. Today is not the end, it's just the beginning. Together we are determined to defend and preserve government of the people, by the people and for the people. 트럼프 정부 초기부터 북핵 협상 등 현안을 챙겨왔던 매슈 포틴저 백악관 국가안보 부보좌관 등 참모들도 대거 백악관을 떠났습니다.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낸 믹 멀베인이 북아일랜드 특사까지 직을 내려놨습니다. I called Mike
Pompeo last night, left him a note, told him that I'd be resigning from that. I can't do it. I can't stay. 미국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책임을 묻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마이크 펜스 부통령에게 수정헌법 25조 발동을 요구하고 나선 겁니다. 수정헌법 25조는 대통령이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내각 과반의 찬성을 얻어 부통령이 권한을 대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펜스 부통령이 수용할 가능성은 적다는 분석입니다. 일부에선 대통령 탄핵 얘기까지 나옵니다. If the Vice President and the Cabinet do not act, the Congress may be prepared to move forward with impeachment. 미국 연방수사국까지 의사당 난입 사태에 트럼프 대통령이 관련됐는지 여부를 수사하기 시작하는 등 후폭풍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덕훈입니다. 이어서 오늘의 주식 시황을 KB증권에서 전해드립니다. KB증권입니다. 전일 3,000선을 돌파하며 마감했던 코스피 지수가 오늘은 4% 가까이 급등하며 뜨거운 상승 기세를 이어갔습니다. 반면 코스닥은 기관과 외국인의 팔자세가 유입되면서 약보한 마감했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120.5포인트 상승한 3,152.18에 코스닥은 1.07포인트 내린 987.79에 마감됐습니다. 전일 미국 증시는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의 승리 확정과 양호한 고용지표 등에 힘입어 3대 지수가 일제히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코스피 역시 외국인의 대량 매수세가 유입되며 4% 가까이 올랐습니다. 장중 사상 처음으로 9만 원 선을 돌파하기도 했던 삼성전자가 7% 넘게 급등하며 9만 원 선 목전에서 마감했고 SK하이닉스 역시 나란히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또 애플이 개발 중인 전기차 출시를 위해 현대차와 협의를 진행 중이라는 소식에 현대차 그룹주가 줄줄이 급등했고 SK이노베이션은 배터리 사업 가치 상승 기대감에 7% 넘게 올랐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은 2원 50전 오른 1,089원 80전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KB증권이었습니다. 기록적인 한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한파 경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오늘 아침 서울에서는 기온이 영하 18.6도까지 떨어지면서 20년 만에 가장 추운 아침이었는데요. 이번 주말에도 강한 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아침 기온이 영하 15도 안팎까지 떨어지겠고 낮에도 기온이 영하권에 머물면서 종일 춥겠습니다. 추위에 대비를 철저하게 하셔야겠습니다. 대부분 지역 맑은 날씨 이어지고 있지만 서해안 지역에는 대설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계속해서 서해상에서 눈구름이 유입되고 있습니다. 충남 서해안, 호남 서해안, 제주도는 모레까지 눈이 이어지겠는데요. 특히 제주도는 최고 15cm, 호남 서해안에도 최고 8cm, 충남 서해안과 호남 내륙 지역에서는 1에서 5cm가량의 눈이 더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그 밖의 지역은 맑은 날씨가 함께 하겠습니다. 다만 대기가 많이 건조합니다. 건조특보 발효 중이니까요. 불씨 관리 잘 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청주 영하 15도, 광주 영하 12도, 대구 영하 13도 등으로 오늘보다 1도에서 3도가량 높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영하 7도, 청주 영하 6도, 광주 영하 3도, 대구는 영하 2도 등으로 오늘보다 2도에서 5도가량 높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4, 5m로 거세게 일겠습니다. 전남과 제주도에서는 다음 주 월요일에도 비나 눈이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코로나19 통합뉴스룸은 7시 뉴스에서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